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내 커리어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해외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정말 최근 뉴스예요. 이 메타라는 기업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글로벌리 한 5% 정도의 인원 감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타라는 기업은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앱 말고도 메타 퀘스트라든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레이벤 이런 AI 기술이 접목된 안경 같은 거를 개발을 했었는데 로우 퍼포머를 대상으로 인원 감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내 커리어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해외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World Economic Forum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미래에 어떤 직업이 뜰지, 어떤 스킬들이 조금 있으면 좋을지를 조금 집약해 놓은 리포트거든요. 2025년 따끈따끈한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리포트가 200페이지가 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조금 발췌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 보겠습니다. 처음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fastest growing and fastest declining jobs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그래프는 fastest growing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들, 어떤 직업들이 가장 빨리 늘어날 것 같냐라는 건데 우리가 그냥 흔히 뉴스나 이런 데서 들리는 이야기들 말고 이건 좀 짚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자, 먼저 핀텍 엔지니어부터 보겠습니다. 핀테크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 용어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핀텍, 파이낸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뱅킹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페이먼트, 무슨 페이도 되게 많죠. 그렇게 우리가 꼭 돈을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지불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내가 파이낸스 에리아에 있다면 핀테크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조금 선두주자로 있는지 내가 이 산업군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큐리티 쪽인데 사이버 시큐리티예요.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저도 요즘 채용 시장에서 느끼는 게 이 IoT 스페셜리스트 그 인터넷과 사물이 조금 연결된 IoT라고 하죠. 거기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로봇 청소기? 저는 이런 것도 IoT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 청소기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눌러서 했지만 요즘엔 앱으로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Io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규모를 키워 산업적으로 가져가면 여기 보시면 나올 텐데 항만, 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로봇 청소기 해킹을 당해.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그냥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돌아다닌다든지 뭐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항만 아니면 공장, 시티 이런 게 이제 해킹이 뚫렸다라고 하면 큰일이 나겠죠. 공장 돌아가던 게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요. 제조 공장인데. 아니면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갑자기 뭐 교통 상황이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최근에 저도 진행하는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큐리티 포지션도 꽤나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기업들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그냥 AI 시대는 그래서 결국 내가 IT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회사들에서도 꼭 내가 엔지니어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세일즈 마케팅 같은 포지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회사들의 HR 포지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건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와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나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제가 재밌게 봤었던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IT 경험이 없어도 돼요. 바로 라이트 트럭 딜리버리 서비스 드라이버입니다. 쿠팡맨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좀 보기는 봐요. 하지만 어쩌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왜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핫한 직업이 되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커머스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만큼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꼭 마트에 가서 뭔가를 샀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쿠팡이라든지 머컬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집에 있어도 갖다 주니까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가 나오면서 아이스크림까지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근데 왜 배송은 그러면 꼭 사람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큰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도로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 꼭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도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로봇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리뉴어블 에너지 관련된 뭐 환경 관련된 에너지 엔지니어들인데 이거는 꼭 AI 에라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된 니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fastest declining 하는 잡들을 좀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굉장히 예측할 만한 게 많아요. 아르바이트생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대체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declining job에서 좀 재밌게 봤었던 건 한 두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accounting 쪽이랑 legal officials입니다. 공통적인 맥락은 뭐냐? 되게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리서치 논문을 가지고 그냥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별하는 거라면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가장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제 잡을 보는데, 소프트웨어, 뭐 디벨로퍼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조금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 재밌어 보이는 한 5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farm workers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 저희는 좀 생성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은데 일 수도 있겠죠. Green Transition Trends, 그러니까 아까 나왔었던 어떤 글로벌 워밍에 대비한 이제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수요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농부에 대한 수요는 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참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농업을 정말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참고해 볼 만한 자료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ood Processing and Related Trade Workers인데, 이커머스의 발달로 냉동식품도 옛날보다 더 사 먹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거고, 콩고기 같은 식품들이죠. 채식주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런 수요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된 뭐 푸드 프로세싱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그 트레이딩하는 직업, 이런 걸 트레이딩하는 직업군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ursing professionals, social work and counseling professional,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제 고령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요즘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많아지고 번아웃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어디에 터놓을 곳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AI와 관련된 엔지니어만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나왔던 fastest growing과 largest growing 이쪽으로 조금 트랜지션이나 접점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빠르게 많이 줄어드는 잡들인데요. 이거는 아까 거가 많이들 비슷해요. 뭐 캐셔, 어카운턴트, 오디터, 그래픽 디자이너도 생각보다 요 리스트 안에 있었어요. 되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디자이너도 오히려 그래픽 디자이너보다는 뭐 UI나 UX처럼 조금 더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걸 읽어야 되는 디자인 쪽으로 가야지 그래픽 디자인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잡에 대해 봤고요. 모든 잡이 여기 리스트에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는 어떤 잡들은 AI 시대에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growing 쪽에 있다면 너무너무 다행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declining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잡을 바꿔보는 게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내가 잡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 코어 스킬을 어떤 게 가지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코어 스킬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 뭔가 소프트웨어 스킬 이런 거 같죠. 사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1번에서 10번까지 안에 드는 것 중에서 그 소프트웨어 스킬과 같은 어떤 테크놀로지 스킬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탑 5에는 오히려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analytical thinking이 있고요. The resilience, flexibility, leadership.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과생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술 있죠. 뭐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내가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리포트에서도 코어 스킬 중에 탑 5는 5개가 다 이 소프트 스킬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어쩌면 그 AI 시대라는 것 때문에 너무 테크놀로지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더 인간적인 그런 스킬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제 4, 4부면에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 보이는 거 out of focus, 뭐 steady skill 이런 거는 앞으로는 조금 생각보다 덜 중요해질 것 같다.
혹은 뭐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스킬들인데, 예를 들어서 multilingualism. 그러니까 옛날에는 bilingual, multilingual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플러스 포인트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용의 뭐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될 건 뭐냐, 발전시켜야 될 거는 코어 스킬과 이머징 스킬이다. 코어 스킬,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들이 있고요. 이머징 스킬,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요거를 보면 코어 스킬은 아까 탑5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죠. Resilience, Analytic Thinking, 그 이외에 Empathy, Active Listening. 너무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 Emerging 스킬에서는 좀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와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어떤 코어 스킬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수용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느냐, 혹은 이 변화의 흐름에 탈 것이냐, 이 차이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내가 AI를 한 번도 안 사용해봤다,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점검을 해보셔라. 내가 변화에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나, 내가 꼭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AI를 어떻게 사용할 줄은 알고 있나, 배우려고는 하고 있나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습을 통해서 내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좀 방해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제 만들거나 그런 게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공감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 같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 능력이 있는지, declining jobs라고 나왔던 것 중에 그 잡들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능력들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다라고 하면 그 고객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찌 보면 다른 변호사보다 훨씬 더 이 AI 시대에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카운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충분히 액티브 리스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프로액티브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I 시대에 내 커리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1번, 기술과 데이터에 오픈돼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내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자.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헤드헌터잖아요. 사실 이런 흐름을 저는 맞은 지 두 번째 페이스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전에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막 활성화가 됐을 때 헤드헌터들 다 망한다 이랬었거든요. 링크드인으로 사람들이 다 잡 매칭이 되면 헤드헌터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회사에서 했었던 거는 더 인간적으로 가자, 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더 미팅을 많이 하자라는 형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링크드인이 정말 저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툴인데 그게 저희를 대체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 직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을지, 지금 아예 직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쌓아보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경력직이어서 당장 뭐 직업을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러한 정보들을 좀 어플라이해서 그런 방향대로 10명 중에 뭐 아까 메타에서 나왔던 것처럼 5%를 잘랐으면 100명 중에 5명이 잘라지면 나는 어떻게 그 5명이 아니라 탑5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